자, 213쪽입니다. 자, 한 놈 나앉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자, 지금 서로 자기가 더 가난하다 막 이러니까 뭐 이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러면 먼저 온 순서대로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저분 언제 왔소? 그랬더니 나 온 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그랬더니 한 놈 나앉으며 나는 온 지가 10여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 없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누가 먼저 왔냐 그랬더니 서로 과장해서 자기가 먼저 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이니까 장이 주로 뭐 5일장, 7일장 뭐 이렇게 서니까 한 뭐 7일장이라고 길게 7일장에 치려면 지금 나 온지 지금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이니까 한 일주일 됐다 쳐봅시다. 그랬더니 다른 애가 나는 10여일이다. 그거보다 더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왔더니 내가 보기에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 없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보기에 누가 곤장 맞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일찍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최고 먼저 순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요 내 아들놈 없어 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사람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흥보 이른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갑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좀 안 나와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난 자랑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조선 후기에 서로 누가 더 가난한가를 내기할 정도로 그 아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매품팔이 즉 매를 대신 맞고 돈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흥부 못지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흥부 좀 보면 야 흥부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상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또 뻥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떠하오 그랬더니 자, 내 가난 들어보 이게 누가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누군가 말하는 거죠.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야 이게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네. 그렇죠? 닿는 벼룩 쪼그리 앉을 데 없고 삼순구식 먹어본 내 아들 없소. 위에 내 아들 없소. 이거를 그대로 같이 쓰는 거죠. 자, 닿다. 그렇죠? 이 닿는 것은 이제 달리다 비슷한 건데 벼룩은 달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벼룩은 뛰잖아요. 여러분 도움 닿기 있죠. 그죠? 이 닿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뛰어야 되는데 이 뛰는 벼룩이 쪼그리 앉을 그런 자리조차 없다는 거죠. 벼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곤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벼룩조차 쪼그리 앉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이 작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가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삼순구식입니다. 삼순구식. 주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는 열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수는 30일을 말하는 겁니다. 30일 동안 9번 먹는다는 뜻이에요. 30일 동안 9번 먹으면 10일에 3번 먹으니까 한 3일에 한 번도 못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형편을 말할 때 삼순구식이라고 합니다. 이 순, 이 10이라는 그 숫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6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6월 하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 10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순구식, 30일에 9번 먹는다. 이거 먹어본 내 아들이 없다. 그렇죠? 그만큼 가난하다. 이런 얘기죠. 딱 세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나앉으면서 말하는 거죠.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어. 그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과는 어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 지목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자, 내 가난 들어보.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내 가난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의 언지가 8년이로돼. 이 한자가 이 광주 그쵸? 이게 광주는 뭐 저거죠? 지역명이죠, 지역명.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서 만든 사발 이거를 2대째 내려온다니까 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나 봐요. 근데 이걸 선반에 얹은 지 8년인데 여러 달 내려오지 못하고 있대. 그러니까 8년 됐는데 이 선반을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찢고 부엌에 노랑쥐가 밥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갈아터서서 종기 터뜨리고 들어놓은 지가 석 달 되었어. 자, 여러분 이런 구절 나오면 그냥 몰라도 대충 아유 쥐가 들어놓은 지 석 달 됐대.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을 해석을 하자면 자, 부엌에 노랑쥐가 있었는데 밥알을 주우려고 다닌 거야. 이리저리 다녔는데 아무리 다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막 열심히 찾으러 다니다가 너무 뛰어다니다가 이 밥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너무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토시 있었어요.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종기 터뜨리고 들어놓은 지가 석 달 됐대. 그래서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밥을 줄 수가 없었다. 이 가래토시 섰다라는 표현 이건 잘 안 쓰는데 이 가래토시 서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가래토시 생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가래톳은 이 사타구니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래토 이제 우리가 왜 몸에 털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목이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여기 이제 우리가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 그렇죠? 그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쥐가 너무 뛰어다니다가 여기 염증이 생긴 거야. 가랑이에. 그래서 가래토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여기도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과장된 표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좌우 들으신 바 내신 세웠다오 이랬더니 김딱지기 나서는데 김딱지가 이제 끝판왕이야. 얘가 이 앞에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솔봉 애비도 있겠고 하겠죠. 근데 김딱지기 아마 이제 끝판왕인가봐. 딱 앉으면서 경상도 문경 땅 제일 가난 김딱지기. 자, 거기는 참으로 장자를 할 수 있어. 야, 너희들 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무슨 또 썰을 풀려고. 그렇죠? 내가 난 들어보. 조그만 한 칸 초막 발 뻗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앉고 누워있으면 내 상투는 울타리 밖으로. 그렇죠? 내 상투, 내 머리가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누우면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텐트 치고 자는데 머리가 텐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 보이니 너무 좁아서 누웠는데 엉덩이가 담 밖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뭐야? 텐트 밖으로 엉덩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아주 해학적인 표현이죠. 자,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내 궁둥이 치는 소리 4월 8일 관등다는 소리 같고 그러니까 애들이 숨바꼭질하면서 담벼락에 이렇게 숨바꼭질하는데 담벼락에 우리 아내 궁둥이가 맨 궁둥이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궁둥이를 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아주 해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건 선생님 이건 모르겠다. 4월 8일 관등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지? 이 4월 8일은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죠? 4월 8일 뭐예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 그때 관등다는 거 등 다는 거지.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 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등불 다는 데는 어떤 소리가 나는 거야? 궁둥이 치는 소리랑 등불 다는 소리랑 어떻게 비슷하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 머리가 튀어나오고 우리 아내 엉덩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집이 좁다. 이런
과장되고 해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죠? 다른 버전에서는 요 표현, 머리 튀어나오고 엉덩이 튀어나온다라는 표현을 그 흥보 지배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흥보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쓰는 표현이 비슷한 것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김딱지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뭐래?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3년째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도 안 되죠. 그럼 굶어 죽었어야지, 그렇지? 집에 연기 나는 건 뭐냐면 밥 짓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밥 짓지 않은 지 3년 됐대. 그럼 뭘 먹었다는 얘기야? 3년 동안 밥 안 짓고 살 수 있나? 뭐 다 과장법이죠. 그렇죠? 자,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자, 요것도 주에 잘 나와 있는데, 자, 목득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귀신 목두기를 말한다. 자기 이외에 그 누구도 매폰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 정도면 끝판왕이니까 이 정도면 그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니라. 이거 선생님 줄이 안 쳐지네. 이거 모니터라 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서술자 개입이죠. 서술자 개입. 지금 서술자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딱지게 하는 말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보니까 개정을 먹고 앉아 있네. 주에 나왔듯이 불평 품고 떠드는 말과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불평,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있구만. 야,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제는 나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야, 누가 나보다 더 가난할 것이냐?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보 숨숨 생각하니 홍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자, 이게 흥보가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해서라기보다는 이거 다 뭐 허세잖아요. 다 이제 뭐 뻥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흥보가 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들 가난하구나. 그렇죠? 여기서 흥보도 다른 사람들처럼 야, 나는 뭐 애가 뭐 많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렇죠? 자, 그래서 뭐야?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 가지고 가오. 나는 곧 돌아가오. 이렇게 있죠?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직하고 돌아오면 탄식하고 집에 돌아가니 흥보 안에 거동보소 왈칵 뛰어달려들어 흥보 소매 검쳐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설게 울며. 자, 우리가 뒷페이지 안 넘어갔는데 아내가 와서 왜 울까요? 그렇죠? 뭐야, 남편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 매품 팔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 걱정해서 이렇게 크고 설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흥보전을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흥보마누라 최고입니다. 최고. 아주 현명하고 그다음에 남편을 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남편이 좀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거나 너무 착한 그런 말을 해도 다 받아줘. 다 이해를 해줘. 야,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나? 그런 여자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아주 흥보만으로는 너무나 착하고 현명하고 남편을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이런 부인입니다. 최고죠, 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만나면 뭐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판타지인가? 자, 214쪽입니다. 자,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남 대신으로 맞을까 애고애고 서름이야. 자, 아유, 남편 걱정을 해가지고 그냥 막 서러워하는 거죠. 매 맞고 온 남편을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그냥 우리 상황에 맞고 살면 되지 뭘 남의 맥까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서로 합니다. 자, 이렇듯 설계우니 흥부 이른 말이 애기 어머 물지 마소, 애기 어머 물지 마소. 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 내 가난은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라 일컬을 수 있어.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 그러니까 이제 이 흥보의 말, 요게 이제 당시 시대상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놈들이 너무 많더라. 거기에 비하면 나는 부자다. 요 교과서 이외 부분 보면 흥보가 지금 앞에 말했던 김딱지기나 이런 애들에 못지않게 가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흥보가 마음이 넓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흥보 안에 이 말 듣고 이거면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남군 병영 내려갔다 매 안이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 이게 흥보 아내가 참 대단합니다. 지금 남편이 안 맞고 돌아왔다 가니까 신났어. 이거 영화래. 참 보면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죠. 그렇죠? 보통 같으면 매라도 맞고 돈이라도 벌어오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남편을 진짜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좀 끊어야 되는데 이제 흥보는 즉 돈을 못 벌어오는 거죠. 돈을 못 벌어오는데 다른 버전의 여러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흥보전에 다른 버전들이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품 팔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못 팔고 온 거잖아요. 근데 다른 버전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흥보가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이제 매품 팔기로 했다고 엄청 막 그 허세를 떠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면 30냥을 벌면 뭐 10냥은 뭐 무슨 이제 맞으면 아프니까 내가 좀 보양식을 좀 먹고 뭐 10냥은 뭘 사고 10냥은 뭘 사고 뭐 이러면서 막 아내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옆집 남자가 몰래 듣고 있다가 돈벌이가 생겼네 하고 먼저 가가지고 매를 맞고 온다. 뭐 이런 버전도 있어요. 또 다른 버전은 매를 맞으러 갔는데 갑자기 저기 임금님이 명을 내린 거야. 야, 살인죄 이런 아주 중한 죄인들 빼고 다 풀어줘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매를 안 맞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흥보가 저는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매 맞을 값을 달라고 해라. 어차피 안 맞았지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또 흥보는 돌아가서 솔직하게 말해요. 그거를 그냥 내가 맞고 왔으니 돈 주시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실 이러이래 해가지고 다 풀어줬다. 이러니까 그러냐 뭐 하면서 몇 냥만 주고 뭐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뭐 지금 여기서처럼 매품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든 아니면 뭐 누가 대신 갔던지 아니면은 뭐 그 매품 파는 일이 없어졌든지 뭐 하여튼 아무튼 중요한 건 흥보는 매품을 못 판 거예요. 결국 어느 버전에서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라도 팔아서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열째 줄에 보면 자,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 불러보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음식 노래 불러봅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음식 노래 불러보면 배가 더 고프겠죠, 그렇죠? 자, 무슨 밥이 좋던게요? 보리밥이 좋거든. 무슨 국이 좋던게요? 비짓국이 좋거든. 비짓국 우리 다 보리밥, 비짓국 전부 다 급식으로도 나오죠, 그렇죠? 자, 음식을 맛있게 하여 먹으려면 게장국에 맛있는 거 생각 다 나오는 거예요. 게장국은 뭔가요? 게장국. 게장국은 이제 보신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흥부전만 봐도 이 조선 시대부터 이제 개고기를 일반에서 먹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먹다가 이제 그 문헌을 찾아보면 조선 시대에 개고기를
좀 꺼려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소고기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먹는 육개장이죠. 육개장. 그죠? 육개장이 원래 게장국, 개고기 탕국에서 온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게장국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개고기는 뭐 중국 사람들도 계속 먹었었죠. 먹었었는데 또 중국에서도 청나라가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또 이 청나라는 개가 이제 여기는 사냥에 쓰이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또 그런데 이 만주족 쪽 사람들이 또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런 개고기를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먹어왔다라는 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흥보가 맛있는 음식 하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게장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게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 넣고 숭늉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고춧가루를 치는 건가? 고춧가루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작품 임진왜란 이후에 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들기름을 많이 쳐 사곰은 괴곰이 먹을 만하고 이게 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곰탕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곰은 고기나 생선을 푹 삶은 국을 뜻하는 말이다. 이 구절은 곰의 하나인 사곰 중에서 괴곰이 먹을 만한 뜻이다. 그래서 괴곰, 이거 아마 고기를 구운 것 같네요. 고기를 삶은 것 같네요. 그렇죠? 곰탕, 그렇죠? 먹을 만하죠. 자, 이만큼 시작할 때는 들깨 깻묵 두어 둘레쯤 먹고 찬물 대사발 좀 먹었으면 든든거든.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맛있는 것들을 막 떠올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흥보 안에 오는 말이 자, 우정 가장 애중 자식. 요게 우정 가장 애중 자식이 쌍이에요. 이렇게 우정 애중. 요게 이제 뜻도 비슷하고 어감도 비슷해서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정은 그러니까 우정 가장은 우리 같이 있는 가장 이 흥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중 자식 이거는 아주 사랑하고 소중한 자식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흥보 마누라 기준에서 우리 훌륭한 가장과 우리 사랑하는 자식 이런 뜻입니다. 우정, 애중 요게 이제 어감 비슷하게 일부러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우리 훌륭한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 배 골리고 배 굶게 하고 못 입히는 내 서름 의논컨대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 여영 서름이요. 이게 또 뭐 서름을 의논할 때 쭉 나오죠. 역시 잘 몰라도 됩니다. 이게 마침 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중국의 고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중국 고사들을 이거 외우고 할 필요 없어요. 홍고가 지연에도 왕소구도의 서름이요, 장신공주 반첩에서 다 서름이야. 마지막 어떻게 인해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꼬. 그러니까 정말 이 많은 서름들을 어떻게 하소연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그런데 굳이 하나만 설명하자면 맨 처음 거 여기가 이제 마침 여기 설명이 좀 잘 나와 있네요. 자,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의 부인들인데, 자, 여러분 요순 시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 고대의 그 태평성대를 말할 때 우리가 태평성대 하면 요순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요임금, 순임금 시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순임금의 부인이 2명 있었어요. 아황과 여영. 요 이 두 부인은 전부 다 그 순임금의 바로 윗임금인 요임금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요임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임금을 임금으로 추대하면서 자기 딸들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아왕과 여영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것도 일종의 지조와 절개의 상징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순임금이 죽었어요. 죽자 거기 보니까 눈물을 대나무에 뿌렸는데 그 대나무들이 모두 반죽은 뭐냐면 밀가루 반죽이 아니고
얼룩이 있는 대나무를 반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눈물이 얼마나 정말 서럽고 처절했으면 그 눈물을 맞은 대나무가 얼룩이 생길 정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아왕과 여왕은 순임금의 부인들인데 순임금이 죽으니까 결국은 따라 죽습니다. 소상강에 강에 몸을 던져서 따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러운 거죠. 남편의 죽음을 너무 서럽고 괴롭게 여겨가지고 따라 죽은 어떤 절개의 상징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째 줄. 흥보 역시 슬퍼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흩뿌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아이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가 기절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눈물을 비같이 뿌린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목이 막혀 뭐 이런 진짜 기절하나. 자, 다시 살아나서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겨우 내어 기운 없이 가는 목소리를 처량하게 슬피 울며 만류하며 이런 말이, 자,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는 일 아니하면,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흥보전에서 흥보와 흥보 마누라가 그 반복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음 옳게 먹고 의롭지 않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장래 앞으로 한때 볼 것이니, 이 한때는 뭐냐면 좋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때를 분명히 만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살면 좋은 때를 볼 것이다. 이게 사실은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보전의 그 일반적인 어떤 교훈, 뭐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교훈은 이겁니다. 착한 일 하면 결국 잘 된다. 이게 이제 흥보전의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러워 말고 살아나세. 자, 부부 앉아 탄식할 때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있는데 접동 두경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우니 뉘안이 슬퍼하리. 자, 근데 부부가 탄식하고 있는데 이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 부부의 처지와 상반되는, 그렇죠? 대비되는 그런 어떤 배경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동두경 꾀꼬리 다 같은 존재죠,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새들이죠. 새가 슬피 우는 건데 이 새는 이별을 상징하는 새들이죠. 그래서 이 새들이만 요 나머지 환경은 좀 찬란한데 아름다운데 이 새들은 부부의 심정을 잘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뉘안이 슬퍼하리 같은 것도 역시 서술자 개입입니다. 그렇죠? 서술자가 개입하는 건데 이제 그 조선 후기의 그 고전 소설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인쇄돼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읽어주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람들이 청중에게 뉘안이 슬퍼, 누가 슬퍼하지 않겠니? 라고 청중에게 말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이 하게 되는 거죠. 자, 216쪽입니다. 우리 한번 문학활동을 해볼까요? 먼저 1번 흥보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자, 보니까 매품팔이에 나서야 할 만큼 가난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2번. 2번이 이게 아니고, 자, 이거죠. 흥보가 매품을 파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비교해보자. 그쵸? 이게 이제 자식들과 아내의 반응이 다르죠. 그렇죠? 자식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흥보가 매품을 팔아 벌어올 돈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 사달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흥보의 자식들은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철없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 해악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흥보의 처지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렇죠? 흥보를 진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흥보가 결국 매폰을 팔지 못한 까닭은 교과서에 있는 버전으로 보면은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흥보가 매폰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17조. 자, 흥보전의 성격과 문학사적 위상에 유의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문학작품에는 작품이 창작 향유된 시대 상황이 반영된다.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돈으로 죄를 대신할 정도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졌다. 그렇죠? 돈의 가치가 훨씬 더 확대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폰을 팔아야 생계를 이을 수 있을 정도로 당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하였다. 아주 비참한 시대네요. 그렇죠? 자, 흥보의 자식들이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는 부분과 병영에서 가난을 자랑하는 부분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해학적인 그런 요소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자, 이 작품은 판소리 흥보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판소리 흥보가를 바탕으로 한 것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판소리적인 특징, 그렇죠?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유사한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였다. 들어보소 하고 시작하죠. 여기 보면 그렇지, 볼기구실 들어보소 하고 청재 관심 환기하는 어휘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바로 사음보 연속체에 가까운 율격을 사용해 리듬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이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듬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은 중세의 가치관과 근대 가치관이 공존한다. 이런 관점에서 흥보전의 주제를 분석해 보면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나왔죠? 표면적인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 이게 이제 중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근대의 가치관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빈부의 갈등, 그렇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누앙사를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과서 218쪽입니다. 밑에 이제 여기도 현대어풀이가 있네요. 그렇죠? 자, 한기태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제. 이 한기태심, 가뭄이 매우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절이 다 늦었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 지을 시기가 다 늦었다, 이런 얘기죠.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죠. 그렇죠? 서주 언덕 높은 논에 잠깐 갠 멸비, 려다가 가다 지나가다니까 지나가는 비가 잠깐 갠 거예요. 잠깐 비가 지나간 거예요. 도상 무원소, 길 위에 무원수, 그러니까 그 원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잠시 내려서 생긴 물입니다. 그렇죠? 원래 어디서 흘러나온 물이 아니라 비로 잠시 생긴 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상무원수를 반만 짠 데워두고 반쯤 데워놓고 길 위에 비로 생긴 그 흐르는 물을 반만 데워놓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물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지금 잠깐 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환적 듀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자, 지금 농사를 지으면 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기 화자는 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빌려야 돼.
그래서 그 옆집에서 소 한 번 준다라고 엉성하게 대충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 한 적 줌하고 엉섬이 하는 말씀을 어떻게 친절오라 여긴 집에 달없은 황혼의 허유에 달하셔. 친절하다고 여긴 집이죠. 소를 빌려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달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이거죠. 허둥지둥 달려가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굳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네.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둑이 혼자셔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가서 좀 말하기 쉬울 텐데 문도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늦은 밤에 문 닫혀 있는 집에 가서 좀 주인 부르기 민망하죠. 그렇죠? 자, 큰 기침 아미를 안구토록 하온 후에, 자, 큰 기침 아함이 에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예쁘죠. 그렇죠? 표현이. 큰 기침 에헴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누가 왔다는 인기척을 냈는데 안에서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 빌려달라고 밤늦게 찾아갔는데 큰 소리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에헴 에헴 하면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와 기 니신고 염치 없산 내 없느라. 자, 어와 기 니신고는 그 친절하다고 여긴 집의 주인이에요. 거기 누구십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염치 없산 내 없느라. 염치 없는 저입니다. 나입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초경도 거인데 그 여치 와 계신고. 초경은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렇죠? 저녁을 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이죠. 여기가 초경이가 지금 해가 진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해가 졌는데 거기 어떻게 와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연년에 일억이 구차한 줄 알건만한 연년 해마다 해마다 일억이 구차하지만 구차한 줄 알지만 소업상 군가에 해엄만 와삼노라.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앙사 제목 자체가 이미 가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가뭄이야. 그래서 농사 시절이 다 늦었어. 언덕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가 와가지고 농사를 이제 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반만 데워놓고 소 한 번 빌려준다고 대충 말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소를 빌려 농사 지으니까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저녁에 가가지고 굳게 닫은 문 밖에 서가지고 헤매헤매 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염치 없지만 접니다. 이 밤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매년 이렇게 말씀드리기 구차하지만은 소가 없어서 저희가 가난한 집이라서 걱정 많아서 왔어요.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시적 화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난해서 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하는 말만 믿고 소를 빌리러 다른 집을 찾아간 거죠. 자, 이 작품 뒤에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해결이 될까요? 소 빌리러 간 게? 그렇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갔더니 다른 데 빌려줬다는 거야. 소를. 또 그 다른 데 빌려준 데는 또 눈치 있게 뭘 좀 사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도 빌리지 못하고 신세 한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그 흥보가의 어떤 흥보의 처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누앙사를 지은 박인로는 사실은 무인이었는데 그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장수로 뛰었던
박인로 같은 인물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가난을 겪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그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어떻게 경제적인 도탄에 빠진 그런 백성들 혹은 심지어 양반들의 모습의 현실적인 모습, 절절한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흥보가를 마쳤는데 선생님이 말했듯이 꼭 한번 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이제 동화책 흥보전이 아닌 정말 이렇게 고전소설 흥보전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약간 지루한 부분은 조금씩 스킵하면서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장황하게 떠드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배운 본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흥보 마누라가 자기가 얼마나 서러운지 뭐 나열하는 부분이라든지 흥보가 병영에 갔더니 거기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이런 부분은 대충 넘겨가면서 봐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뭐 박을 탔더니 뭐 또 장황하게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넘기면은 사실은 다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아까 문제에도 나왔듯이 그 문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보전하면 형제간의 우애나 권선징악, 그렇죠? 이런 주제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조선 후기의 현실, 그렇죠? 조선 후기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흥보전의 주제는 그겁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날이 온다. 그렇죠? 선생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아주 못되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놀부가 막 엄청 돈이 많고 심지어는 동생을 쫓아내고 나쁜 짓 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놀부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흥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주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만 보고 어떤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흥부전의 그 교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